민주당 전원이 맥카시 이 공화당 원내대표가 추천한 1월 6일 위원회에 공화당 5명 이 사람으로 해주세요라고 위원 추천했던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케빈 맥카시 공화당 원내대표가 5명의 지명자들을 1월 6일 위원회에 임명하도록 해달라라고 결의안을 냈습니다. 어제의 이야기입니다. 결의안을 내서 하원의회에서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가 아주 끔찍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한다가 218표, 과반수가 넘었죠. 213표가 과반수니까. 반대한다가 218표, 찬성이 197표.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똘똘 뭉쳐서 다 반대,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다 똘똘 뭉쳐서 찬성,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하원 의원은 216명입니다. 그런데 반대표가 218표가 나왔죠. 무슨 얘기냐면 공화당 의원 중에 2명이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그 2명이 누구냐? 바로 이 리즈 체니하고 아담 킨징거. 그러니까 이 누굽니까? 낸시 펠로시의 택함을 받은 참나 낸시 펠로시로부터 1월 6일 위원회에 들어와서 활동해라라고 택함을 받은 그 두 사람이 이 자기가 속해 있는 당의 원내대표가 내놓은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하긴 뭐 트럼프 대통령 탄핵도 찬성한 사람들인데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대놓고 나는 민주당원입니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 셈이죠. 리즈 체이니하고 그다음에 아담 킨징거 둘의 정치 생명이 이제 끝났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맥카시 의원은 그 결의안에다가 이런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소수당 원내대표가 특별위원회에 지명한 의원들 2명을 하원 의장이 거부하는 것은 하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펠로시 하원 의장의 공보실에서도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전례 없는 결정이라고 인정했다. 펠로시 의장의 공화당 의원 5명 전원 거부는 특별위원회의 정당성, 신뢰성, 청렴성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것이다. 이제 맥카시 의원이 내놓은 결의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집어넣어서 결의안을 분명하게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했다. 민주당원들이. 그리고 오늘 아침 9시쯤 넘어서부터 바로 첫 번째 청문회를 시작을 했죠. 4명의 의회 경찰관들이 출석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1월 6일 위원회라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받아줄 수 없는 구성을 가지고 시작한, 공화당은 참여 아예 안 한 거나 마찬가지인, 지금 나는 민주당원입니다라고 선포한 똑같은 짓을 한 체니하고 아담 킨징거가 들어가 있기는 하나, 그들을 우리가 더 이상 공화당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라이노 수준이 넘어갔습니다. 얘들은 이제 라이노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냥 민주당 이중대라고 하죠.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은 민주당 이중대.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제 공화당 더 이상 공화당 아니다라고 좀 제껴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만 들어가 있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형평성도 없고 정당성도 없는 그런 위원회다. 1월 6일 특별위원회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이건 이제 분명한 사실이 됐습니다. 지금 청문회가 시작이 돼서 아주 감정이 호소하고 눈물 질질 짜고 아주 난리도 아닌데 진짜 막 짜증납니다. 맥카시 의원은 어제 이 체니와 킨징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펠로시 공화당원이다. 니들은 펠로시 리퍼브리컨스다. 근데 뭐 하여간 한국식으로 표현하면은 얘네들은 펠로시 이중대 내지는 민주당 이중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공화당원으로 우리는 보지 않겠다. 펠로시를 끌어내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펠로시를 끌어내려야 하는데 지금 이제 법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공화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않고서는 도대체가 이게 좀 쉽지 않은, 더군다나 민주당 안에서 이 사태의 위중함을 알아야 하는데 민주당 하원 의원들 216명 중에 그렇게 지각이 없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상식적인 사람이 그렇게까지 없을까? 저는 이제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죠. 어쩌면 그렇게 다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위원회를 출범시키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볼 때는 민주당 내에서도 함부로 하지 못한,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정치 생명을 끊어야 되는 이 정도의 압박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공화당 안에서는 이런 게 안 되는지 뭐 좀 조금 답답하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 워싱턴 이그제미너에서는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체니와 킨징거에게는 이번이 마지막 만세가 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만세 하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와 이렇게 할 수 있는 호기를 누릴 수 있는 호기를 부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그제미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킨징거도 그렇고 체니도 그렇고 다시 2022년 선거에서 또 재선이 될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다. 이 이야기까지 이제 보도가 됩니다. 그것까지만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니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공화당원들로부터는 굉장히 비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지만 전통적으로 이 체니 가문이 가지고 있었던 신망 덕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와이오밍 주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체니 가문에 찬성 표를 던져줄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해보면 그런 숫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체니 같은 경우에는 지난 6개월 상반기 동안에 350만 달러라는 거액을 모금을 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이 선거 자금을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는 그 사람이 당선되느냐 못 되느냐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가 돼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 350만 달러를 모았다는 것은 연방 하원의원 선거로서는 엄청난 자금을 모은 겁니다. 이 정도 350만 불 정도면은 연방 상원 선거에 출마해도 될 만한 정도의 뭐 제가 너무 과하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350만 불이면 상당히 많이 모은 것이다. 다른 지금 경쟁자들, 공화당에 있는 다른 경쟁자들이 거둬들이고 있는 이 선거 자금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당선 가능성이 없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고요. 킨징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인기가 없고 공화당에서 버림받은 존재임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주 자체가 일리노이주라는 거, 완전히 민주당 주죠. 일리노이주라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킨징거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뭐냐면 일리노이주가 2020년 인구 센서스에서 인구가 줄어든 곳으로 통계가 나오는 바람에 원래 18석이 하원 의석이 있는데 17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집권하고 있는 주기 때문에 분명히 이 구역을 나누면서 공화당 의원석이 하나 없어지게끔 구역을 나눌 가능성이 크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민주당 쪽에서. 그래서 과연 그 없어지는 공화당 자리가 누구 자리가 될 것이냐에 대한 이제 집중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킨징거가 그 희생양이 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공화당 의원이 희생양이 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서 오히려 지금 사태를 놓고 보면은 킨징거가 민주당 쪽에 가서 들러붙고 있는 것이 킨징거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일리노이주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 선거구를 나눌 때, 킨징거는 그래도 우리 쪽 편이니까 이 사람은 살 수 있게 해주자. 저쪽에 트럼프 편 들고 있는 다른 의원들 자리 없어지게끔 그쪽으로 좀 이렇게 공격을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선거구 조정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 이유가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슈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킨징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리더십 팩들을 만들고 있다. 리더십 팩, 그리고 슈퍼팩도 지금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컨트리 퍼스트라는 팩을 만들었는데 이 컨트리 퍼스트라는 팩에서 목표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프로 트럼퍼들,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하는 이 정치인들을 공격하고 몰아내는 그런 선거자금 캠프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팩에다가 기부하는 돈들은 전부 다 트럼프 반대 운동에 쓰이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름을 컨트리 퍼스트. 참 유치하죠. 그러니까 기억해 두십시오. Country First라든가 혹은 Americans Keeping Country First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Country First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정치 후원 모금 단체 이런 데서 뭐 연락 오면은 그거는 트럼프 죽이기 하는 운동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 생각을 하고 지금 판세를 지켜봐야 하겠다 하는 것이죠.